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1899년 개통된 경인선을 타고 인천역에 왔어요. 오늘은 인천역부터 계양장을 둘러볼 거예요. 출발! 인천역은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통된 철도인 경인철도의 종착역이에요. 경인철도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철도를 말해요. 경인철도가 개통되기 전 인천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이 걸렸지만 경인철도로 1시간 30분 만에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경인철도를 달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증기기관차의 모습입니다. 지금 인천역은 6.25 전쟁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960년 다시 지은 건물이에요. 인천역 건너편에는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인천이 개항한 후 이곳에 청북 조개가 설치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중국 청나라 영사관이 있다고 해서 청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인천역 건너편에 차이나타운의 시작을 알리는 페루가 보이네요. 페루는 붉은 기둥 위에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에요. 화려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차이나타운의 지금 모습과는 달리 일제강점기에는 매우 한산한 거리였어요. 사진 왼쪽의 3층 건물이 일제강점기 인천에서 가장 유명했던 중국 음식점 중 하나인 동무 건물이에요. 의선당은 미를 지키고 착하게 살자는 의미로 붙여진 중국식 사당이에요.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장식된 거리와 함께 대표 음식인 짜장면, 공갈빵, 월병, 탕을 모두 맛볼 수 있어요. 짜장면의 고향이 인천인 것을 알고 있나요? 짜장면은 인천항에서 일하던 중국 일꾼들이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게 개발한 음식이에요. 공화추는 짜장면을 처음 팔았던 중국 음식점인데 지금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에서 내려오면 청일조개지 경계계단을 만날 수 있어요. 청나라 조개와 일본 조개의 경계가 되는 계단이란 뜻이죠. 조개는 근대기 인천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청일조개지 경계계단의 오른쪽 일본 조개가 있었던 곳으로 가볼게요. 건물 모습, 분위기가 확 다르지요? 개항 후 인천에는 일본인을 위한 관공서와 은행들이 생겨났어요. 일본 조개에는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은행, 사무실 건물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1883년) 개항을 하면서 인천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어요.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인천에 영사관을 두었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지금의 인천 중구청 자리에는 일본 영사관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호텔이 생겼어요.
호텔의 이름은 대불호텔이었어요. 인천항에 내려서 서울로 가려던 외국인들이 손님이었지요. 지금의 건물은 2018년에 복원하여 대불호텔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대불호텔을 이용하는 손님이 줄어 중하루라는 중국 음식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1978년 중국 음식점도 문을 닫고 대불호텔 건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곳은 응봉산에 위치한 자유공원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벚꽃과 단풍이 아주 아름답지요. 응봉산은 인천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이에요.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 조성되게 되지요. 각곡쪽이 안에 있다고 해서 각곡공원이라고 부르다가 서공원, 만국공원을 거쳐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며 멜가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면서 자유공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유공원은 1919년 전국 13도 대표들이 모여 13도 대표자 회의를 열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이 회의에서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할 것을 결정했어요. 자유공원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각곡공원이 만들어질 때 외국에서 들어와 심어져 지금까지 자유공원을 지키고 있어요. 응봉산 꼭대기에 한국과 미국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서 있어요. 원래 이곳에 영국 사람 제임스 존스턴의 별장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이 건물이 보이면 인천항에 도착했다고 알았다고 해요. 개항 이후 인천에 살게 된 외국인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 재물포 구락부를 만들었어요. 구락부는 교류의 장소를 뜻하는 영어 클럽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당시 구락부의 모습을 재현한 스토리텔링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바깥쪽에 조개의 경계를 표시하는 각국 조개석을 볼 수 있어요. 자유공원에서 걸어 내려오면 재물포 고등학교를 만나게 돼요.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이곳은 우턱골이라는 평지였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운동장으로 사용했어요. 그 중에서도 야구 경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1904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 관측소가 인천에 생겼어요. 해성을 관측하기도 하고 매일 오후 12시에 대포를 쏘아서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시계가 흔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대포를 오포라고 불렀대요. 개항 후 들어오는 일본인들은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공원을 관통하여 동인천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무지개 모양의 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홍리문이에요. 홍리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든 가슴 아픈 장소지요. 계양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로 인천의 중심지가 있었어요. 이곳에는 조선인들의 전용 부두였던 탁포가 있었고, 이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상인들과 흥정하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전국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계양장의 행정 업무를 맡았던 인천 감리소가 있었어요. 감리소 안에는 재판소, 감옥, 학교도 있었지요. 감리소 안에 있었던 인천 감리소 감옥은 백검 김구 선생이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인천 감리소 자리에는 스카이타워 아파트가 서 있어요. 항구가 열리고 인천에는 새로운 종교도 들어왔어요. 신포국제시장 뒤편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인천 내동교회를 만날 수 있어요. 내동교회는 인천에 처음 설립된 성공회 성당이에요. 랜디스 박사는 내동교회 자리에 인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성누가병원을 세우고 낮에는 우리나라 환자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어땠나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천역부터 계양장 구석구석 둘러보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